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물리학 원 수업, 이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이론, 잠깐만요, 마이크가 너무 크죠? 최대한 이론 진도를 많이 빼려고요. 실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진도를 최대한 빨리빨리 좀 빼볼게요. 자, 오늘은 학습지 68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자, 개념 확인 문제에서 1번 문제부터 빨리빨리 확인해 볼게요. 허용된 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띠 간격. 앞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원자과 띠 위에 허용된 띠를 허용이 아니고 허용이 아니고 허용이에요. 허용된 띠를 전도띠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도체, 절연체, 반도체에서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을 부등호를 사용해 비교하시오. 뭐 부등호까지 할 건 아니고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가 멀면 멀수록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가 어렵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부도체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간격이 제일 멀고요. 반도체는 그보다는 좀 좁죠. 이제 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겹쳐져 있거나 이제 전도띠까지도 전자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간격을 굳이 물어본다면 당연히 도체가 제일 좁고 그 다음 반도체, 그 다음 자전체 순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같이 보면서 해볼게요. 자, 반도체와 다이오드. 자, 우리는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 중에서 이제 반도체의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반도체는 이제 순수한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섞어 놓은 불순물 반도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먼저 순수한 반도체부터 볼게요. 순수한 반도체는 저마늄이나 실리콘 같이 어떠한 불순물도 섞지 않은 건데, 그림을 보시면 실리콘이나 저마늄 이런 친구들은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가 4개예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실리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서 실리콘 원자가 하나가 8개의 전자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런 구조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 4개. 그 다음에 실리콘이 결합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물리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불순물 반도체는 뭐냐면 사실은 순수한 반도체는 우리가 앞전 시간에 봤듯이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있을 때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실제로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몇 가지 불순물, 그러니까는 순수한 반도체가 아닌 무언가 다른 물질을 섞으면 되게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의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 만들 수 있어요. 실제보다 순수한 반도체보다 훨씬 더 전기가 잘 흐르게 돼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렇게 반도체 불순물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물질을 도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잠깐 빠져나와서. 자, P형 반도체예요. P형 반도체. 제가 펜으로 한번 체크하면서 볼게요. 자, 먼저 P형 반도체인데요. 순수한 반도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이게 핵심. 원자과 전자 3개를 외워주셔야 돼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알루미늄, 붕소, 인듐, 갈륨 등을 도핑한다. 섞는다는 뜻입니다. 자, 원자과 전자 3개, 즉 최외곽 전자가 3개란 얘기는요,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 인듐을 넣었어요. 그럼 인듐 원자가 들어왔을 때 인듐은 최외곽 전자가 3개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3개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실리콘 원자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총 7개의 전자가 돼서 8개를 못 채워요. 하나가 비죠. 그 비어있는 하나를 정공 또는 양공이라고 불러요. 정공 또는 양공. 전자가 공유결합해서 8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8개가 되지 못하고 7개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 생긴, 여기 사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인데, 재밌는 건 이 비어있는 공간이 계속 그 주변 전자들로 채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 입장에선, 여기 들어온 친구 입장에서는 얘도 최외곽 전자를 8개를 만들고 싶어 해. 그럼 여기를 하나씩 들어와. 주변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쪽에 전공이 옮겨지죠. 여기도 주변에 있던 전자가 옮겨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전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공을 전자들이 와서 채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마치 어떻게 보이냐, 전공이라고 부르는 빈 공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전자들이 와서 채워지는 거죠. 근데 빈 공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마치 플러스 전하가 띄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어떤 입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양공이라는 말을 해요. 정확한 건 전공이에요. 전 다시 넘어가고. 자, 그 P형 반도체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 한 개가 빠져 있죠. 순수한 반도체에서 전자 한 개가 빠진 모양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적으로 이제 플러스 성질에 가까울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P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전자가 한 개 부족하다. 전자가 부족하면 플러스 전기가 좀 더 강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P형 반도체, 파지티브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이 뭐냐, 요거를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해석하기 조금 어렵죠. 자, 기본적으로 원자과 띠와 전도띠, 순수한 반도체에서의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있을 때, 자, P형 반도체, 전공이 생긴 P형 반도체에는 전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P형 반도체가 되면 이 원자과 띠보다 아주 약간 높은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겨요. 여기에 이제 전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이 공간에서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이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위쪽 에너지 레벨로 올라가요.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공이 생기는 거죠. 이 전공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는, 전공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한 단계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갔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거죠. 네. 근데 이때 이 전공이 마치 자유전자처럼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좀 어려워요, 여기는. 자, 어쨌든 P형 반도체에서는 전하 운반을 하는 친구는 양공, 전공, 이 친구가 전하를 운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도만 해석을 할게요. 자, N형 반도체는 좀 더 쉬워요.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의 첫 글자를 따서 N형이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고요.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5개,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인, 비소, 안티모니, 비스무트 이런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인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원소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요. 주변에 있는 실리콘과 함께 공유결합을 만들어요. 그럼 전자 8개를 공유하게 되죠. 근데 1개가 남아요. 이 남는 1개의 전자가 잉여전자, 그래서 얘가 자유전자 역할을 하게 돼요. 결국 공유결합되어 있는 전자들은 속박되어 있는 거고, 속박되어 있지 않은 이 잉여전자가 자유롭게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유결합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원자과 띠 끝까지. 그 다음에 여분의 전자들이 여기에 존재하게 돼요. 이만큼. 이런 에너지 준위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럼 보세요. 바로 여기가 전도띠예요. 얘네들도 사실 속박되어 있다고. 얘네도 속박되어 있는데, N형 반도체에 있는 이 잉여 전자들이 만드는 준위가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어요. 아주 조금만 열을 가해도, 아주 조금 에너지를 가하면 바로 여기에서 전도띠로 다 올라가 버려요. 거의 얘네들이 마치 전도띠에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기 있다가 전도띠로 전이하는 것들인데, 뭐 그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N형 반도체에서는 이런 식의 에너지 레벨이 생긴다.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 아까 P형 반도체에서는 여기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잠시만요. 네, 보조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잠시만. 자, 이거는 제가 책에서 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이건 사실 대학교 때 배우는 자료예요. 이 삼가 불순물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P형 반도체를 설명하는 거고요. 붕소죠, 붕소. 자, 붕소가 첨가되면 전자가 하나 부족하므로 어디선가 전자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 요거는 이게 내용이 좀 어렵죠. 여기 가전자되는 이제 원자가띠라는 뜻이에요. 원자가띠의 전자를 끌어오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원자가띠 바로 위에 전자를 취할 수 있는 임의의 레벨, 새로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액셉터 준위, 어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새로운 에너지 준위에서는 쉽게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서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원자가띠에 전공을 하나 남기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여기에 전공이 생긴다. 쉽게 원자가띠 가전자들, 여기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쉽게 전공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전공이 마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처럼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쉬운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미안해요. 잘못된 자료를 제가 보여줬어요. 자, P형 반도체. 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P형 반도체의 에너지 준위를 모식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건 인이잖아요. 여기 위쪽 글이에요. 자, P형 반도체 살펴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붕소 3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실리콘 하나의 전자가 부족합니다. 됐죠?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가 남는 것의 반대 개념인데요. 전자가 하나 부족한 것은 여기 가전자되는 원자가띠예요. 원자가띠의 이제 이 에너지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위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점유한다. 자, 그러면 주변에 이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원자가띠 속에 있는 전자를 하나 받아 전기를 띤 음이온이 되고 원자가띠의 전공을 생성하게 된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전공은 전자의 빈 자리이므로 다른 실리콘 원자로부터 전자를 받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빈자리, 즉 전공은 움직일 수 있게 되며, 전공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은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아이고, 어렵죠? 어렵죠? 근데 여기는요, 이쪽 단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배우게 될 다이오드, 이쪽 단어는 외워야 돼요. 특징을 외우시면 돼요. P형 반도체의 특징, N형 반도체의 특징만 외우시면 됩니다. 저도 원래 물리교사로서 저도 외우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문제가 쉬워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거, 다이오드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못 물어봐요. 그냥 P형 반도체의 특징. P형 반도체에서 전화 운반자 역할을 하는 건 뭐다? 양공이다. 또는 전공이다. N형 반도체에서 전화 운반을 누가 하냐? 잉여전자, 남는 전자들이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남으려면 불순물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5개 해야 된다. P형 반도체에서 양공이 생기려면 최외곽 전자 3개여야 된다. 뭐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이오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다이오드 오늘 제가 다 끝낼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희 또 다음에 만나면 또 실험해야죠. 바로 빵판 실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저 잠깐 나가고요. 화면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꼭 여기서 점수를 벌어야 된다. 자, 볼게요. 먼저 다이오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촉시키게 됩니다. 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촉시키게 되면, 잠깐, 여기서 지금 P형 반도체는 양공으로 표현되고 있고 뭐 음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넘어가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아있는 거, 전자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얘네를 접촉시킬게요. 이거 음이온, 양이온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접촉을 하게 됩니다. P형 반도체가 있는 쪽이 플러스, N형 반도체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인데, 그죠? 왜냐하면 P형 반도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들이 있고 얘는 전자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접촉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럼 전공과 접촉이 일어나면 여기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P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과 결합하게 되죠. 결합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P형 반도체 입장에서는 여기 가운데가 접촉면이잖아요. 이 접촉면을 주변에는 P형 반도체는 전자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N형 반도체 입장에서는 여기 있던 전자들이 P형 반도체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전자가 다 채워졌고요. 여기 전자가 채워졌고 여기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서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이 이렇게 왼쪽으로 생겼는데 이거 뭐 전기장의 방향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전공도 없고 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여기는 전자가 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전공도 없어요. 전공도 전자도 없는 구간이 생기는데 재밌는 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더 이상 이쪽으로 넘어올 수는 없어요. 네. 여기 있던 양공들이 더 이상 전자를 만나서 결합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전하 운반자가 없어지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여기를 공핍 영역이라고 불러요. 네. 이거는 지금 하는 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핍 영역이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다가 전원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뭐 아래 이런 거에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나중에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공핍 영역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다이오드 연결이에요. 다이오드의 구조와 기호는 저희 실험할 때 다루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다이오드의 연결, 이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실제 연결했을 때 자, 다이오드 연결해서요. 먼저 첫 번째 순방향 연결했어요. 순방향 연결, 올바른 방향으로 연결했다는 얘기죠. 저 여기서 나오고 펜으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다. 이게 순방향 연결이에요.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P형 반도체는 원래 플러스였죠.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죠. P 플러스 N 마이너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P형 반도체에 플러스,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답답해.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이건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기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십니다만 긴 막대기 쪽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얘 두껍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건전지의 플러스 부분이 P형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건전지의 마이너스 부분이 N형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순방향 연결인데요. 이때 특징을 보면 잘 보세요. 자,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까 이 부분이 공핍층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는 전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전자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죠. 전자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핍층이 얇아지면서 공핍층이 얇아지면서 예, 전자는 이제 P형 반도체 쪽으로, 양공은 N형 반도체 쪽으로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인 전자의 흐름과 양공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림을 하나 더 볼게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P형 반도체, 여기는 P형 반도체, 여기는 N형 반도체.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P형 반도체에 플러스 연결되어 있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들은, 양공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쨌든 순방향 연결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래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N형 반도체 전자는 플러스 극쪽으로 힘을 받는다. P형 반도체 양공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힘을 받는다.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공급되므로 전류가 계속 흐른다. 전자는 양공과 계속해서 결합하게 되고, 이는 양공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마지막에 문턱 전압이 낮아진다는 표현이 아주 가끔 나옵니다만, 왼쪽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문턱 전압이에요. 자, 이걸 근데 보세요. 전압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여기 있던 친구들, 얘네들은 전자잖아요. 얘네들은 전자예요. 그럼 전자가 왼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전자를 구슬처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언덕이 있잖아요. 이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 볼게요.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이 지금 낮아진 거예요. 원래 있던 언덕보다 낮아진 거야. 그러면 전자들이 조금만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 넘어갈 수 있게 돼요. 물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더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전공과 결합하면서 이렇게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만,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오프라인 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워서요. 이걸 이제 기억하려면 앞에 P형 반도체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준이랑 N형 반도체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준이랑 이걸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그냥 요거는 얘기하지 맙시다. 어쨌든 문턱 전압이 낮아진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요. 자, 역방향 연결 갈게요. 역방향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역방향은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요. N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연결했을 때 이제 역방향 연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보시면 그냥 아주 간단해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N형 반도체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전자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전자들이 다 플러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다음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들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아마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전하를 운반하는 전자와 양공의 결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애초에 공핍층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전하 운반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순방향 연결에서는 공핍층이 얇아지면서 전자와 양공이 서로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역방향으로 연결해버리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여기 있던 전자들이 플러스 극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원래 여기까지 있었어요. 여기까지 전자가 있었는데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렸네. 그럼 여기가 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아까 원래 PN 접합에서는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역방향 연결에서는 여기 있던 주변에 있던 전자들까지 더 이제 빠져나와 버리니까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던 양공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여기 있던 양공들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전자들 있죠. P형 반도체에도 전자도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유 결합하고 있는 전자들이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쪽에 있는 양공을 채워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극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할 거예요. 전기력 받아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양공들한테 더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역방향이 되면 이 다이오드에 있던 틈이, 그러니까 공핍층이라고 하는 이 전하 운반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 폭이 넓어지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직관적인 그림으로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줄일까? 자, P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건전지에서 전자가 계속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양공이 다 이쪽으로 몰려버려. 반대로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들이 플러스 방향 극쪽으로 계속 이동해 버립니다.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거 자, 양공은 이쪽으로, 전자는 이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가 흐르려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 좀 여러분들 학습지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N형 반도체 전자는 플러스 극조림을 받는다. P형 반도체 양공은 마이너스 극조림을 받는다. N형 반도체에서 전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공핍층의 양전하가 증가한다. P형 반도체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유입되면서 양공과 결합함으로 공핍층의 음전하가 증가한다. 자, 결론 뭐라 나왔지만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결론, 역방향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오드 가지고 순방향과 역방향 연결해 보면서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거예요. 됐습니다. 저 잠깐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 다이오드의 활용 정류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별표를 좀 쳐두시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쪽은 필수로 반드시 다루게 실험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자, 정류작용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 이걸 볼게요. 일반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는 교류전기이다. 아마 제대로 접한 적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전기의 특징, 전기의 종류 중에 교류전기가 있고 직류전기가 있어요. 직류전기는 일반적인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직류전기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약자로 DC.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제가 1학년 때? 1학년 때 송전 방식에 대한 차이 설명하면서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전쟁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1학년 중에서 수업을 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뭐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전지나 스마트폰 배터리 이런 것들은 직류전기인데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는 교류전기가 들어와요. 교류전기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볼게요. 이거 제가 가리고 있었거든요. 요 그림이거든요. 이거 말고 이거. 자, 전류가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시간축을 기준으로 여기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플러스는 시계 방향, 마이너스는 반시계 방향으로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이런 식의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전류의 흐름이 계속 방향과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를 교류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작년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220V에 60Hz의 전기가 들어옵니다. 60Hz라는 얘기는 이게 1초에 60번 바뀌는 전기예요. 이렇게 바뀌는 전기죠. 이웃나라 일본은 1초에 50번을 바꾸는 전기하고 1초에 60번 바뀌는 전기가 동시에 흐르고 있죠. 동시에가 아니고 동서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60Hz, 한쪽은 50Hz 이렇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이런 회로를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이제 교류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이거는 이제
전압 그래프지만 전류도 비슷하게 흐를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동그라미에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교류 전원인데 교류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 이렇게 두 번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연결하게 되면 이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만 허락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는 흐르지만 반시계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되는 거는 이렇게 시계 방향을 플러스를 했을 때 시계 방향은 출력이 돼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반시계 방향으로 안 흐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좋죠? 네. 자, 다음 페이지. 오늘은 발광 다이오드까지 얘기 다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저 녹화한 지 30분밖에 안 됐고요. 발광 다이오드까지 가봅시다. 끝을 봅시다. 발광 다이오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우리 방금 공부했던 PN 접합 다이오드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요거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실제로 실험할 때 쓸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다리가 여기 이쪽 부분에서 이제 빛이 나올 거고 긴 다리가 두 개가 있죠. 다리가 두 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좀 더 길어요. 내일 다음 주에 물리실에서 직접 만져보면 아실 거예요. 한쪽 다리가 좀 더 길고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긴 쪽 있죠. 긴 쪽이 P형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짧은 쪽에 N형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LED를 켜려면 플러스가 P형 반도체, 그런 거는 플러스가 긴 다리, 마이너스가 짧은 다리에 연결돼야지 킬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그림 볼게요. 자, 이 그림인데요. LED, 발광 다이오드는 정방향 연결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자, P형 반도체에 플러스 됐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과 계속해서 결합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왜냐면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P형 반도체 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이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가 계속 여기로 공급되고 전자가 공급되고 여기 있던 양공은 계속 N형 반도체 쪽으로 공급이 돼요. 이게 포인트는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도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마음이 편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결합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하고 P형 반도체에 있던 양공하고 에너지 준위를 따져보면 N형 반도체에 있던 이 잉여 전자들 있죠. 얘네들이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요. 이거 앞에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게 어려워요. 자, N형 반도체 그림이잖아요. N형 반도체에서 잉여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가 이게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죠. 근데 P형 반도체는 이제 양공이 만들어지면서 이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아까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 순방향 연결한 거랑 똑같아요. 페르미랩에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N형 반도체에 있던 이제 그 잉여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은 양공, 여기 양공. 아까 여기 점선 레벨 있죠. 점선 레벨로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들이 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양공이 생기고 이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에서 어떻게 돼요? 원래 여기를 채우고 있던 잉여 전자들이 조금만 에너지를 얻어도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한다.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였고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LED를 이제 순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자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양공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 여기서 전자와 양공의 결합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과 띠에 있는 양공과 결합을 하게 돼요. 결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해야 되겠죠. 이 전이하는 과정에서 빛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한 거야?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네. 잠깐만요. 불이 꺼졌는데. 자, 어쨌든 그냥 거의 다 왔으니까 그냥 할게요. 누가 불을 끈 거야? 자, 어쨌든 PN자파 다이오드에서 여기 있던 N형 반도체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과 띠로 내려오면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이를 하면서 결합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나오게 된다. 아우, 말이 힘들다, 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빛이 방출되며 에너지 준위 차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LED 중에 발광 다이오드 중에 색깔이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선 스펙트럼 우리 실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색깔별로 확인해봤던 기억나시죠?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네, 그거랑 동일하게 네. 이거를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할 때의 에너지 레벨을 잘 조절하면 다양한 색깔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성평가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면 욕할 것 같고. 자, 형성평가 1번. 다음은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다. 네, 이거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뭐 제가 이미 답을 적어놨습니다만 그냥 읽어볼게요. 자, 보기. N형 반도체는 점원형과 같은 순수원 반도체에 안티몬, 비소, 인들과 같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N형 반도체는 4개를 기준으로 1개가 더 많아야지만 전자가 생기겠죠? 전자가 남겠죠?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첨가해 만든다. 이거 그러니까 다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도핑 과정을 거치면 원자 간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못한 여분의 전자가 생겨 반도체 내부의 전기 전도도에 기여하게 된다. 전기 전도도를 좋게 만들까요? 나쁘게 만들까요? 당연히 좋게 만들겠죠. 이런 문제는 N형 반도체를 P형 반도체로 바꿔버리면 새로운 문제가 하나 추가될 수 있겠죠? 체크하시고. 자, 2번. 그림 가는 실리콘에 불순물 A를 첨가해 만든 반도체 X와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반도체인지 안 알려줘. X, Y 이렇게 하는 거야. X와 다른 불순물을 첨가해 만든 반도체 Y를 접합한 PN접합 다이오드가 연결된 활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X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딱 봅시다. X 그림을 딱 보면 양공. 네, 양공이 있으면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란 얘기죠. 네. 그럼 당연히 Y는 N형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방향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겠죠.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Y는 N형 반도체이다. 네,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보기로 나오는 거예요. 니은번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에서 X에 있는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양공을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건전지의 플러스 극으로부터 양공은 당연히 멀어지겠죠. 멀어진다는 얘기는 접합면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거를 Y에서 전자는 어떻게 인도가는지로 물어보면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디귿번, 가에서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 그렇죠. P형 반도체 플러스, N형 반도체 마이너스, 순방향 연결입니다. 이거를 LED로 바꿔서 이 LED는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라는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네,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다음 주에 또 실험을 할 거예요. 다음 주 학교 왔을 때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실험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반도체 그 다이오드의 특성과 다이오드를 활용한 이제 정류 회로의 제작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 최대한 2학기 진도 이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가 진도를 빡세게 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시기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 영상들은 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다시 들어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험이 빨리빨리 끝나면 또 이제 이론 공부 복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반도체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동안 41분 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